이게 지난번에 연속적 확률 분포에 대해서 저기 개념 정리 한번 해보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왜 도입해야 되며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공부하셨을 거고. 자, 그러면 그런 연속적 변수에 대한 분포가 있다면 그걸 모두 이제 연속적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들내미,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건데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도 있겠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표현되기가 힘드니까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도입해가지고 만든 분포.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분포를 하나 더 배우는데 그게 바로 정규 분포예요. 따라서 정규 분포를 갖다 공부하실 때는 기본 베이스가 연속적 확률 분포지. 요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분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정규 분포라는 것도 역시 확률 밀도 함수가 일단 중요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되게 특이하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어땠어? X축보다는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그치? 전체 면적은 항상 1이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데 정규 분포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때의 그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모습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 여기 X축 또는 뭐 라지 X라고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때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시럽방구. 와!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시면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시험에 이제 수학 점수의 평균을 내고 뭐 이렇게 낼 거 아닙니까? 그런 분포 상태를 그리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이런 상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일단 모양은 종 모양처럼 생겼죠. 종 모양처럼 생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즉 X축과 또 만나지도 않아요. 이게 점근선을 가집니다. X축이. 그죠? 자, 이런 식이 되는 그 밀도 함수만을 가질 때 바로 그때만을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고. 괜찮습니까? 외우시면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x라는 함수도 물론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그거 보시면 되게 이상할 것 같으니까, 그건 뭐, 그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모양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질. 네. 그리고 성질 첫 번째가, 이 모양에서 바로 이제 가장 함수값이 높을 때가 이 정도 되잖아요. 최대값이 있죠. 자, 이때의 좌표는 항상 평균 m이다. 즉, 평균 m일 때가 가장 높고요. 함수값이. 자, 그러면 전체 면적은 항상 뭐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다. 야호. m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성질을 갖다가 좀 공부하시면 되게 재밌고 쉬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평균. 이 확률밀도 함수 자체가 평균 가장 중요한 성질. m의 대칭이다. m 대칭.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자, 요런 성질을 갖다가 이제 함수의 수식으로 쓰면, f, m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죠? m-x equal f, m 플러스 x. 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m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쓴 수식. 자, 이 정도는 여러분께서 가볍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시험상에, 자, 이렇게 확률밀도 함수 f가 있는데 종교 분포에서 자, 12-x 이퀄리티 f 12 플러스 x다. 라면 그 확률밀도 함수를 가지는 정규 분포의 평균값이 얼마라는 거야? 12라는 거죠. 그죠? 거꾸로 이렇게 평균을 알아갈 수가 있더라. 자, 우리 연속적 확률 분포는 평균하고 분산 같은 거 구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다 주어줍니다. 따라서 이제 분포 상태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평균 중심으로 대칭이다. 종 모양이니까.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전체 면적이죠. 그쵸? 근데 전체 면적을 모르고 이제 적분하여 구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함수 자체를 갖다가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저기 정근선이 있더라도 이렇게, 정근선이 있더라도, 자, 전체 면적, 즉 전체 확률의 합, 그죠? 그래서 전체 면적은 그냥 1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자, 이제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니까 당연히 m 왼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 이거 뭐겠어요? 예를 들어 0.5 또는 오른쪽에 있는 넓이 이 정도도 다시 0.5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probability 자, x라는 변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크거나 같든가 아니면 뭐 반대로 x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뭐 여기서 등호는 분나 안 분나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적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등호는 상관없고요. 어쨌든 얘보다 크든가 평균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가 되겠다? 둘 다 0.5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이제 평균 중심으로 대칭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폭을 보죠, 폭. 폭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 중심으로 해서 이 그래프가, 얼마큼 더 퍼져 있느냐. 이걸 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폭. 어때요? 한 이 정도 이제 퍼져 있다고 보십시다. 바로 그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계속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공부했던 분산의 의미입니다. 분산. 즉, 표준 편차.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의미는 같으니까요. 바로 이 표준 편차의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걸 그 수치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표준 편차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표준 편차의 의미가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날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건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확률 밀도 값들이 평균을 중심으로부터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 퍼져 있는지 또는 폭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따라서 지금 이 정교분포라는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세 번째 표현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면 normal은 이제 정규의 약자이고요. normal distribution인가? 뭐 어쨌든 normal. 자, 그 다음에 평균 m을 먼저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같으니까 분산 표준 편차의 제곱이었죠. 라는 걸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표현. 그래서 보통 대다수 문제들은 이 평균과 분산을 다 주니까 걱정 없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이제 기본 성질입니다. 종 모양을 가지고 그 다음에 평균의 중심의 대칭이면서 당연히 그러하니까 전체 면적 1로 봤을 때 평균 중심으로 0.5, 0.5 갈라질 것이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이제 쭉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4번에서 그러면 이러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약간 이제 시험 문제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건 약간 암기식으로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뭐냐면 자, 프로바빌리티 즉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면 핵심 즉 정규분포라든가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하는 연속적 확률 분포의 핵심은 근데 분명 뭐라 그랬습니까? 확률 구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가 이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확률을 갖다 제시할 건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확률 구하기야. 그치? 그래서 x라는 변수가 예를 들어서 a서부터 자 a 플러스 2까지 갈 때 그 사이에 낄 수 있는 확률을 구할 때 그놈의 최대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느냐. 자, 이 정도의 개념은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거 A하고 A 플러스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다면 A 플러스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의 확률이라면 한 이 정도의 넓이가 되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A에 따라서 이게 점점 변하면 그죠? 언젠가는 제일 클 때가 있을 건데 그 제일 클 때는 지금 여기 되게 조그매 보이죠? 그죠? 제일 클 때는 언제냐면 역시 평균 중심으로 A라는 수치와 A 플러스 2라는 수치가 있을 때, 즉, 이 정도의 면적, 어때요? 제일 커 보이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 봐도, 그죠? 따라서, 자, 이런 상태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면, 우리는 개념적으로, 자, A라는 좌표와, 그러니까 너의 좌표와 A 플러스 2의 좌표, 너의 좌표를 중점 한번 때립니다. 그럼 두 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2하면 되죠, 뭐. 그쵸? 자, 그게 바로 평균 뭐가 될 때? M이 될 때. 그쵸? 자, 이럴 때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 정도의 원리를 알아두시면, 자, 이런 문제 풀 때 되게 도움이 될 거고요. 됐어요? 정규분포 끝났어요. 이게 끝입니다. 정규분포에 대한 어떤 성질과 개념은. 확률 밀도 함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거 왜 배우냐 이거죠. 알겠죠? 이거 왜 배우냐 이거죠. 자, 일단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등장하는 연속적 분포의 핵심은 확률 구하기. 즉, 문제에서는 항상 어떤 확률을 구하라 그럴 건데 근데 약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확률을 구하고 싶어서 배우는 겁니다. 라는 거야. 연속적인 변수 상황에서. 자, 그럼 두 번째. 확률 구해보죠. 두 번째. 가장 핵심은 확률 구하기다. 오케이. 두 번째. 자, 이런 상태에서 확률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오케이. 확률 구하기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통 어떤 예를 등장을 좀 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문장을 잘 해석해서 만약에 수학 점수면 수학 점수. 자, 수학 점수를 변수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 x를 연속적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걔가 만약에 normal, 정규분포구나. 표현 좀 알아두시고요. 자, 60,4의 제곱. 자,
자, 이렇게 등장한다고요. 아시겠죠? 이걸 따라갈 때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서 60점은 바로 이게 수학 점수, 아이들이 본 수학 점수의 뭐가 평균이 될 거고요. 자, 4의 제곱은 뭐야? 분산이다. 분산인데 이제 요 밑에 있는 4만 읽으면 뭐가 되겠어? 표준 편차가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수치를 보시면서 대략적인 그림을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라지 X라고 표현할게요. 됐죠? 근데 종 모양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해되지? 한 요 정도 가운데를 몇 점? 60점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약간의 폭을 현재 지금 4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디.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문제는 항상 이렇게 등장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라고. 뭐 확률 구하기. 그래서 probability 이게 문제 나온다. 봐봐. 자, x가 아까 전처럼 만약에 그냥 60 이하일 내가 받은 점수가 60점 이하일 확률은 얼마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뭐 개쉽죠. 그래프 보시면서 왼쪽의 부분의 넓이니까 정확히 절반 얼마겠어? 0.5. 그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런데 probability x가 예를 들어서 자, 60보다 크고 70보다 작을 확률, 작거나 같을 확률, 뭐 작을 확률 뭐 다 마찬가지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이제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자, 60과 어디 사이, 70 사이에 등장하는 자, 이 정도의 면적이 되는 거고. 자, 이걸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다는 거죠. 적분 이외에. 근데 적분하게 할 때는 여기 함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함수를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때 확률 이 면적은 분명히 이해는 가. 한 요 정도는 돼. 그런데 얘를 갖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이거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봐봐. 확률 구하기가 이런 거구나. 근데 이런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방법을 모르겠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끊었다가 됐지? 다른 예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확률 구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만든 그 어떤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그럼 모르겠죠. 때려주기도. 됐죠?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다른 어떤 과목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다른 과목. 뭐야, 볼까? 일단 국어 점수 가볼까요, 우리? 네. 국어 점수를 변수를 뭐 다른 변수 y라고 놓고요. 이렇게 처음 공부하실 때. 자, 얘도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고 칩시다. 얘 이제 국어 점수의 평균은 예를 70. 예를 들어 70.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2의 제곱. 자, 이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되었어요? 자, 지금 비교하기 편하게 물론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 일단 y에 대한 분포도 정규 분포니까 이제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샷. 자, 다시 한번 샷. 자, 지금 어떻게 그리나 보세요. 여기 y축이라고 보고요. 됐죠? 가운데는 평균이니까 항상 여기 몇 점? 70점이라고 보고요. 샷.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약간 수학 점수 그릴 때보다는 약간 폭을 좁혔죠. 느낌 오세요? 폭을 갖다가 약간 좁히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약간? 됐습니까? 오케이. 왜 그래요? 얘는 표준 편차가 얼마기 때문에? 2기 때문에 폭을 좁힌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전체 면적은 항상 둘 다 1이잖아. 그럼 폭이 넓을 때는 이 최고 높이가 좀 내려갈 것이고 폭이 좁을 때는 최고 높이가 좀 높아져야 전체 넓이 1을 이루겠지. 그치?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것도? 오케이. 자, 이러면서 y, 즉 국어 점수도 한번 그려봤어요. 됐지? 그럼 마찬가지로 국어 점수에서도 이렇게 이제 프로바빌리티 문제, 확률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70과 y라는 변수 주고, 그죠? 예를 들어 80 사이에 낄 확률. 분명히 그림상으로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면적이 될 텐데, 근데 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두 개의 점수에 대한 분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있게 두 개를 합쳐 볼게요. 됐죠? 그러면 자, 재밌게 공부해.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야. 처음 배울 때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쳐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60점 라인이 여기 70점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70점일 때 가장 높은 그래프를 찍는, 정점을 찍는 정규분포였다고요. 그리고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높이는 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쟤보다는. 됐어. 따라서 만약에 쌤이 여기다가 저 그래프를 옮겨서 그렸다면은 자, 70 라인에서 조금 높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폭이 좁아졌을 거고요. 그쵸? 어때? 되십니까? 자, 지금 하얀색 그래프가 맨 처음에 그렸던 이 수학 점수 X에 대한 그래프라고 한다면 지금 노랑이 그래프 보이십니까? 이렇게. 자, 노랑이 그래프를 국어 점수 Y에 대한 그래프로 봅시다. 어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70이 평균이었으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같이 놓으면 비교하기 편해요. 자, 일단 두 대상, 즉 다른 대상, 수학 점수라 국어 점수에 대한 비교부터 공부를 해봅시다. 비교. 처음 배울 때는 요거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되십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그려놓고. 그러면 이거 지워 되죠? 일단 원래 확률 구하기부터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것까지 가기 위한 잔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수학 점수의 평균은 60이죠. 국어 점수의 평균은 70이죠. 그래서 1번 두 대상을 비교할 때 누가 더 그러니까 수학이나 국어를 비교할 때 그치? 이 반 학생들은 어떤 걸 더 잘 보았느냐, 더 잘 본 과목. 어때요? 더 잘 본 과목. 자, 더 잘 본 과목이라고 하면 두 개의 평균을 갖다 좀 비교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반 학생이 더 잘 본 과목은 수학보다는 당연히 뭐야? 국어죠. 그러니까 국어를 갖다가 평균을 갖다 이용해서 따졌다는 거예요. 아, 평균이 높으니까 당연히 잘 본 거 맞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건 이제 약간 내신적으로 봤을 때 나오는 것들이고요.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 배울 때 비교하는 거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수학 점수의 그래프와 국어 점수의 그래프의 폭을 보는 겁니다. 폭은 누가 결정한다고? 표준 편차. 자, 그럼 반다. 자, 두 과목 중에서 더 고른 정규 분포는 고르다라는 말을 씁니다. 정규 분포는 도대체 어떤 과목일까? 일단 고르다라는 말을 좀 외워놓읍시다. 혹시 모르니까. 됐죠? 고르다는 건 뭐냐면은 평균 중심으로 더 이렇게 아이들이 몰려 있을 때, 즉 오밀조밀하게 이게 밀집되어 있을 때, 이게 밀도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폭이 간단하게 폭이 더 좁을 때, 평균 중심으로 얘는 좁죠. 얘는 평균 중심으로 약간 넓죠. 퍼져 있죠. 그러니까 약간 보면 이제 이해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얘가 더 고라 보이는데, 자, 수학에서 고르다라는 것은 이렇게 평균 중심으로 애들이 몰려 있을 때, 알겠죠? 따라서 정리합시다. 더 고른 그래프는 표준 편차가 더 작아야 되겠죠. 작을수록,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죠? 그죠? 더 고르다라는 말을 쓴다. 따라서 국어 점수가 더 골라요? 여러분 수학 점수가 더 골라요? 예, 국어 점수가 되겠습니다. 국어 점수의 정규 분포 곡선이 더 고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러면 기초 작업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알겠지?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니라 됐지? 여기까지 일단 보세요. 이 정도까지 다 정리해 두시고. 자, 마지막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치고 되죠? 오케이. 3번입니다. 3번. 상대적 비교. 이건 뭐냐면요. 내가 받은 점수가 어떤 수학 점수도 있고 국어 점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받은 수학 점수와 국어 점수가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잘 본 건가? 어떤 게 더 잘 본 건가?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태훈쌤이 있습니다. 네, 태훈쌤이 있어요. 수학 점수가 시험을 봤는데 수학 점수가 70점이에요. 야우! 기억 봤다. 근데 국어 점수는 80점이에요. 좀 잘 봤다. 그럼 당연히 점수만 봤을 때, 당연히 수학보다 국어를 더 잘 봤네. 점수상으로 그렇죠. 점수상으로. 그렇죠? 근데 상대적 비교는 뭐냐면, 나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점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진짜로 잘 본 건지, 내가 비록 70점을 받았더라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잘 본 건지 아니면 못 본 건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과목이 더 상대적으로 우월한지, 알겠지?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보세요. 자, 수학 점수 그래프는 하얀색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70점을 받았으면요, 요 라인. 나 지금 수학 점수는 여기 있는 거야. 내 수학 점수는 지금 70점입니다. 요 하얀색 그래프에서 70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국어 점수가 아까 80이었죠? 그럼 노란 그래프에서 한 이 정도로 80이라고 합시다. 80. 그래서 이제 한 80 정도 돼요. 내가 받은 점수가. 이해가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나는 지금 수학이 더 잘 본 건가? 국어가 더 잘 본 건가? 누구에 비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알겠지?
지금 보면은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분명 평균보다는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본 건 잘 본 거야. 일반적으로는. 이해가지?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수학이 더 우월한가 국어가 더 우월한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저 그래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애매함. 아시겠어? 따라서 왜 그러냐면요. 얘가 지금 평균도 중요하지만 정규분포는 평균도 중요하지만 이 표준 편차 즉 폭을 결정하는 표준 편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봐봐. 내가 받은 점수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 위한 상대적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알겠지? 자, 이제 엄청난 말 등장합니다. 반드시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정규분포의 확률이나 상대적 비교를 하길 때 이때의 핵심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표준화라는 작업은 뭐냐면 자, 어떤 변수 자, 내가 받은 변수, 내가 받은 점수 등등등에서 자, 원래 있던 평균 빼고 나누기 표준 편차를 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평균만 뺀 게 아니죠. 평균만 뺀 다음, 평균 뺐은 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받은 점수가 평균과의 어떤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차이만을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표준 편차로 나눴기 때문에 둘 다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만들어지는 이때의 수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수학 점수 70점이야. 그럼 내가 받은 점수는 70점. 그런데 수학 점수의 평균은 얼마였지? 60이었지. 그럼 60을 빼고 표준 편차가 4였으니까 4로 나누면 이때 나오는 수치를 표준화된 수치라고 합니다. 표준화 수치.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빼면 10이니까 나누면 얼마? 2분의 5가 2.5가 되죠. 됐죠? 2.5가 되죠. 그러면은 나는 상대적으로 우리 반 학생들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받은 수학 점수 70점이라는 것은 약간 2.5에 나중에 2.5가 뭘 의미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예, 위치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자, 국어 점수 80점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80점에서 근데 국어 점수는 평균이 뭐였거든? 70점이었거든. 그치? 나누기 표준 편차 얼마? 2 하면 그쵸? 나누기 이제 뺀 게 10이고 나누기 2 하면 얼마입니까? 5예요. 5. 그러면 분명히 표준화된 수치는 비교를 하였을 때 국어 점수가 훨씬 더 수학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시험 봐가지고 수학 점수가 70이고 국어 점수가 80점 맞았는데요. 저는 이걸 상대평가라고 한다고 이거를.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국어를 잘 본 겁니까? 아니면 수학을 잘 본 겁니까? 예, 수학을 잘 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수치.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자, 이 표준화 과정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수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Z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 또는 Z화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맨 처음 변수가 X였는데 Z라는 변수로 바꾸다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정규 분포를 우리가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확률 구하기 있지만 그 전에 내가 받은 점수들이나 어떤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였다? 표준화 작업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표준화가 의미하는 건 깊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공식에 의해서 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본격적으로 네 번째 확률 구하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이런 작업을 알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는 거지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요 두 가지 예제 중에서 이제 수학만 살릴게요. 자, 다음에 수학 그래프 다시 한번 그릴게요. 평균 60이었고 표준 편차가 4였잖아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현재 변수는 x입니다. 수학 점수를 x로 놨으니까 평균은 한 60 되고요. 폭은 한 4 정도 되고요. 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문제 자, 이제 확률만 나온다고요. 무조건 확률 구하기만 나온다고요. 네. 되셨죠? 아까 상대적 비교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까? 자, 확률 구하기가 가장 핵심인데 자, 이런 문제 하나 만들어보죠. probability 내가 받은 점수가 60과 70 사이에 낄 확률 아까 했던 거 아마도 여기서 끊어가지고 60과 70 사이에 있는 이 정도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거죠.
자, 바로 요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두 가지 문제 스타일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문제 스타일 딱 나오는데 두 가지 스타일을 접하게 돼요. 알겠죠? 두 가지 스타일을 딱 보여드릴 테니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물론 중요한 거는 후자지만 자 일단 첫 번째 유형 됐죠? 자 이런 유형에서는 일단 요 상태에서 구하라고 합니다. 요 상태에서 일단 알겠지? 그럼 요 상태에서 구하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런 표를 줄 수밖에 없어요. 표 또는 이런 정보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상태는 지금 변수 x에 대한 상태잖아요. 따라서 그냥 probability m과 여기서 이제 m이라는 건 평균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x라는 변수고요. m 플러스 시그마. 뭐라고요? m 플러스 시그마. 오. 그럼 m 플러스 시그마까지 확률은 0.3이다.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해가십니까? 또는 자, probability m과 어디와 낄 확률 m 플러스 2 시그마. 약간 커졌네요. 그러면 뭐 0.4이다. 이렇게 준다고요. 여러분들아.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주니까 그때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때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뭐 어떻게 구해요? m이 뭐고 m 플러스 시그마는 뭐예요? 뭐 그러는데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m은 지금 60이에요, 여러분. m은 60. m은 60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그마는 제곱 밑에 있는 4라고요. 4. 그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놓고요. probability m과 항상 기준은 m을 기준으로 이렇게 준답니다. m과 m 플러스 여기 아까 2시그마 있죠? 그러면 2.5 시그마 또 이렇게 하나 줄 것 같고요. 그러면 0.4이다 이런 식으로 막 준단 말이죠. 이런 정보들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표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맞춰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봐봐. 60이라는 건 이 문제 진짜 뭐였어? 평균이었지. 그치? 따라서 probability 60을 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머, 이 표에 가까워지네? 그쵸? 그 다음 자 70만 이제 바꾸면 되는 건데 70이라는 것은 분명 한번 보세요. 평균 기준으로 해서 항상 평균 기준으로 해서 60보다 좀 큽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크냐? 당연히 10만큼 크죠. 그죠? 근데 10이 의미하는 것을 표준 편차로 환산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1시그마, 여기는 2시그마, 여기는 2.5시그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을 10이라 보지 말고 되니 여기까지 요 시그마 있잖아. 시그마가 4였는데 거기다가 얼마 정도 곱하면 10 나오겠니? 2.5니? 2.5 곱하면 4, 5, 20, 4, 2, 8, 10 딱 나오죠. 그쵸? 그쵸? 어때요? 이 정도. 따라서 야 60 플러스 10에서 10은 결국 2.5 시그마였구나 하여 여기가 m 플러스 2.5 시그마면 되겠는데? 어때? 되십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표는 뭡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때 확률이 얼마나 나와 있단 말이야. 항상 준단 말이야. 이 통계는 웃긴 게 표만 잘 보면 돼. 그래서 0.4이라는 게 얼마? 정답. 이런 식으로 저기 현재 나와 있는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그대로 쓰는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x에 대한 분포를 그대로 쓰는 거. 그때는 반드시 표가 없으면 못 풀어요. 근데 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만 잘 해석하시면 분명 평균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평균 기준으로 나오는 차이가 있잖아요. 10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지? 이런 거를 표준 편차의 입장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야.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지금 이 표 만든 김에 아까 보니까 보세요. 자, 여기 1번 문제였고, 예를 들어서. 그럼 2번 문제, probability. 자, 보세요. 이렇게 쉬워요. 이번에는 x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60. 여기를 좀 크게 4 정도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호는 또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52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 52 정도. 이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 됐죠? 자, 내가 받은 점수가 52와 64 사이의 낑길 확률. 되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분명 지금 현재는 요 그래프만 가지고 되십니까? x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풀기로 했으니까 분명히 여기 지금 M 기준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지금 M 60, 얘도 60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이 정도만 산수만 간다. 평균 기준으로 즉 60 기준으로 얼마나 더해져 있느냐. 4만큼 일단은. 그죠? 자, 다시 얘는 60 기준으로 어머 얘는 까져 있네요. 얼마 까져 있어? 8 까져 있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probability 1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60이라는 건 원래 m이고요. 됐죠? 마이너스 8이라는 게 이제 표준 편차의 입장에서 즉 표준 편차가 4였으니까 몇 시그마 하면 되겠다? 2 시그마 하면 되겠다. 자, 이 정도의 산수만 있으면 되고요. 돼요. 다시 60은 m이었고요. 플러스 4가 뭐예요? 시그마였잖아요. 그럼 1 시그마. 알겠죠? 그러면 요 표에 의해서 봐봐. 잘 봐. m에서 좀 깎고 m에서 좀 뭘 더한 것을 여기다 표현하면 결국은 여기가 m이었으니까 됐죠? 지워볼게요. 여기 m 플러스 2 시그마였네. 아니, 시그마까지 어떤 확률이 있었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m 마이너스 2 시그마까지의 확률을 또 더 한 번 하라는 거야. 또 한 번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자, 확률을 구하실 때는 항상 평균에서 쪼개주세요. 즉,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하고요. 자, 이쪽 부분에 대한 상황을 갖다가 2개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림 공부야, 그림 공부.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어, 표에 분명히.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1 시그마. 얼마나? 0.3. 그러니까 여기 0.3은 맞아. 확률이. 면적이. 맞아? 그런데 아이고 여기 m-2 시그마부터 m까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항상 표는 m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저 그래프가 뭐였다고? 대칭이었다고. 따라서 니네가 m-2 시그마를 보고 싶으면 여기서 거꾸로 m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 여기 있네요. 예,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를 보시면 돼요. 그때 확률이 얼마? 면적이 0.4였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가 깨지면 그지 대칭이니까 여기도 0.4가 될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따라서 정답 2개 더하면 야하! 0.7이구나. 자, 일단 이러한 패턴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신에 나오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다 확률 구하기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진짜? 재밌지 않아? 재밌지 않아? 자, probability. 이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X가 재밌네. 그거나 같다. 뭐 해볼까요? 그거나 같다. 58, 54. 미쳤나 보다. 56 해볼까요? 56. 네. 자, X가 56보다 클 확률. 그냥 크기만 하면 된대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 여기 나가 있는 그래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웬만하면 다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그려요. 이거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 문제를 풀고 싶다. 그래? 그리자. 자, 너는 종 모양의 정규분포였니? 평균 60이었니? 자, 표시표차 4구나. 그런데 나는 56 이상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가 56이겠지? 인간적으로. 이상. 이상? 다? 전부 다? 설마?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전넓이 구하는 거야, 전넓이. 근데 전넓이를 우리가 못 구하잖아. 못 구하니까 표를 준다니까, 이렇게. 이해가니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먼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평균을 다시 한번 끊어서 평균 중심의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을 나눕니다. 오른쪽은 왜 나누냐? 오른쪽은 어차피 아는 거거든. 반띵이니까. 여기까지는 0.5. 됐지? 여기는 0.5의 확률. 그래서 우리는 이쪽만 구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모르겠으면 저 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56을 됐지? 이 여기 나와 있는 56을 좀 바꿔주라는 거야. 어떻게? 평균 60을 기준으로 해서 빼기 4한 거에 불과하니까 자, 너는 m이었겠지. 너는 4가 시그마였잖아요. 시그마였겠지. 이렇게. 그래서 m-시그마보다 크다. 그럼 이 수치를 지금 m-시그마로 본다면 너희들은 이 표에서 어떤 걸 찾아야 돼? 그렇지. m 플러스 시그마를 찾으면 되지. 대칭이니까. 그럼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가 0.3이라면 여기까지 0.3이라면 여기서부터 요 전까지도 0.3이라 이겁니다. 확률은. 그쵸? 따라서 여기 0.3의 확률. 정답은 뭐겠어? 2개 다 더하니까 0.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그래프를 그대로, 확률밀도 함수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되는데, 할만하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더 쉬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아, 근데 이게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수학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지만, 표를 주면 말이죠. 또 못 주면, 안 주면 못 구해요. 안 주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너무 귀찮아. 그래서 또 등장하죠. 표준화, 하여. 아까 표준화 아까 보여드렸지, 잠깐. 네. 표준화하여. 여기 남아있는 거는 어떤 수학 점수의 정규 분포지만, 자, 표준화하여 표준 정규 분포로, 됐니? 여기까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네, 표준 정규 분포는 뭔데요? 말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 불러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바꾸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봐봐. 현재는 변수가 뭐였어? x지만. 자, x라는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자연스럽게 이 변수가 뭐로 바뀐다? Z로 바뀌는 Z분포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Z에 대한 분포는요,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외우세요. Z의 분포는 중요합니다. 저기 남아있는 분포를 바꾸면, 알겠니? 바꾸면 Z분포표가 되는데 모양은 그대로 비슷하고요. 가운데 평균이 달라져요. 평균은 반드시 0이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께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쌤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변수를 x에 대해서 시그마분의 2를 곱했고 빼기 시그마분의 m을 뺐으니까 평균 우리 배운 거 공식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고 일단은 평균이 반드시 뭐가 된다고? 0이 되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그래프. 즉, 이 Z라는 것도 정규분포잖아. 정규분포 평균은 0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그래프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잘 봐. 마지막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확률 구하기. 확률 구하기를 할 때 어떤 이렇게 식이 있을 거 아니야? 식이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60과 아까 전처럼 70 사이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됐지? 여기까지. 가장 손쉽게 구하는 방법은 바로 이 표준화라는 거야. 알겠어? 따라서 probability, 이 변수 x를 Z로 바꾸겠다. 이걸 또 Z화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Z로 바꾸겠다는 얘기고요. 바꾸는 방법만 알면요. 보세요. 근데 60이라는 변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 현재 평균이 얼마였다고? 60. 되십니까? 지금 색깔 구분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나누기 표준 편차가 뭐였다고? 4. 자, 이게 바로 표준화 작업이라는 거야. 수치를 바꾸는 거야. Z 쪽으로. 알겠지? 가운데 X는 그냥 무조건 Z로 바꿔주시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70. 현재 70점이 있었어. 70점 빨간색. 근데 지금 평균이 뭐야? 60이야. 나누기 뭐야? 4. 표준 편차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표준화된 상태에서 확률 값이 이렇게 보입니다. probability. Z가. 얘 0이죠. 어디 사이? 얘 뭐죠, 이거? 2.5. 그죠? 2.5의 낄 확률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변수도 바뀌었고 수치도 바뀌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상태를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 놨어. 이쪽 그림에선 0서부터 2.5까지의 면적 또는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건 60부터 70 사이라면 이런 면적이었는데 이런 면적을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절대 모른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저 면적을 이쪽으로 환산하면 얘는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랑 저거랑 똑같거든. 알겠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만들어 놨어. 누가? 수학자들이. 알겠어? 그래서 표는 저 그래프 문제 풀다 보면 다 나오니까 probability 0과 Z가 여기서 변수는 Z지 이제 Z가 2.5 2.5에 낄 확률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확률이 0.3391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표만 잘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어디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 이렇게 바꾸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답이 얼마다? 표 딱 봤더니 0.3 야 0.3391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거든. 아까 전 작업보다는 훨씬 더 심플하지 않니? 이 표준어 작업만 거치면 괜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상당히 재밌고 쉬워. 다만 이제 공식 정리할 때 또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런 표준어 작업은 정확히 외워놓고 됐어?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 다 끝났는데 정규 분포를 배우는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려고 한다. 알았지? 근데 확률을 구하려면 반드시 무슨 작업이 필요하다? 일단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규 분포를 배우면서 우리는 상대적인 뭐 할 수가 있다. 비교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때도 뭐가 필요하다. 개념은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야. 대충 이 정도의 개념을 좀 잡아놓고 필기해놓고 알았지?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한번 연습해 보자. 됐어요?